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백과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무기체계인데요. 역시 아스날 10입니다. 미사일 512발을 싣고 떠다니는 미사일 기지 아스날 10. 이 아스날 10을 우리 한국 해군이 만든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이 아스날 10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큰데, 이 아스날 10은 도대체 뭐냐? 어디서 연유했냐? 이런 거 한번 알려드리고, 과연 이게 현대전에 효용이 있느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군이 합동 화력함 건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국방 중기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3만 톤급 경항공모함, 그리고 합동 화력함이란 게 나오는데, 그 합동 화력함이 바로 아스날 10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건 우리 군의 CG는 아니고, 이 합동 화력함, 즉 아스날 10에 대해서는 전 세계 많은 나라가 다 로망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해군들이라고 하면은 이 거함 거포 사상이 아직도 이 DNA 속에 탁 들어있기 때문에, 이 한 방으로, 이 해군력 한 방으로 그냥 상대를 제압해버릴 수 있는 이런 아주 강력한 펀치력을 한번 가져보자 라는 생각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CG가 중국 아스날 10, 미국 아스날 10, 영국 아스날 10, 어떤 식으로 검색해도 다 나와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자, 여기 보면 촘촘하게 있는 이런 것들이 전부 수직 발사관, 물론 다 가상의 이야기지만, 이렇게 해서 저 하나하나에 전부 미사일이 박혀 있고, 뚜껑이 열리고, 미사일이 나가고, 이런 것들 한 500발 가지고 있으면은, 저거 한 500발로 거의 북한 타격해버리고, 이러자는 것이죠. 미국의 오하이오급 핵 잠수함을 그 순항미사일 캐리어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156발이 들어가니까 이 정도 그 아스날 10이면은 그 오하이오급 핵 잠수함 한 3척 정도의 위력이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걸 이제 물론 우리 한국에서 구상하고 있는 합동 화력함은 그 정도 규모는 아닙니다만은 천왕봉함이라고 하는 그 상륙함이 있어요. 그걸 이제 개조해서 하자. 그럼 한 100발 정도 들어가겠죠. 그 정도 한번 해보자. 이런 건데, 과연 이게 어디서 연유를 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동 화력함의 모티브는 바로 아스날 10입니다. 아스날은 영국 EPL 프리미어리그 축구팀 중에 아스날이라는 팀이 있죠. 그 아스날 팀의 마크를 보면 대포가 있어요. 대포. 예전에 이제 1800년대 스타일의 대포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바로 미국이 1996년도에 구상한 그런 계획입니다. 미국이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 나온 하나의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제 한 번에 72번 이렇게 보이는데, 이 72번은 바로 그 전함의 번호를 이어 나간 겁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한국 해군도 구축함 같으면 9자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함 같으면 991, 그리고 충무공 이순신함 같으면 975, 다 구축함으로 우리는 부르죠. 그래서 구축함은 9번대, 호위함은 7번대, 이런 식으로, 상륙함은 6번대,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나눠 놨는데, 미국은 71번이 과거 몬테나급 전함이었습니다. 전함. 아주 포를 잔뜩, 아주 큰 포를 잔뜩 달고 있는 그 전함이었죠. 오하이오급 전함도 있었고, 그런데 그 몬테나급 전함의 마지막 함이 71번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함의 번호를 이어받아서 72번. 그래서 미국은 순양함, 구축함, 이런 거 다 있지만, 전함을 다시 이어간다. 그래서 이 아스날 10을 전함으로 이제 생각하고 번호를 72번을 달아준 겁니다. 비록 이런 그 그래픽이지만. 자, 미 해군에 만연하던 수직 발사기 만능론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미 해군이 과거에는 이 MK26 이 발사기를 썼어요. 이 마크 26 발사기는 뭐냐면은, 지금 두 개의 지금 발사기가 있고, 두 개의 지금 장전이 되어 있어요, 미사일이. 예를 들어서 SM2가 있습니다. SM2밖에 못 쏩니다. SM2가 있으면 SM2를 쑥쑥 쏘았어요. 그리고 미사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탁 이걸 세우고 하면 밑에, 배 밑에 이제 미사일들이 잔뜩 있겠죠. 그럼 탁 세우면은 여기에 착 올라와서 탁 다시 장전이 돼요. 다시 착 장전되고, 그럼 다시 숙여서 또 쏘고, 또 세우면 또 장전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 하나 장전하는데 한 8에서 10초 정도 걸리니까, 두 개를 쑥쑥 쏘고 나면은 그 다음 목표를 타격할 때까지는 한 10초 정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전에서 요즘 미사일이 동시다발적 막 날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요격 미사일을 계속 동시다발적으로 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한 번, 두 발 쏘고 10초 기다리고, 두 발 쏘고 10초 기다리고, 이러면 우리 군함들
격심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나온 게 이 마크 41 수직 발사기예요. 이게 보시면 뚜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내부에 전부 이제 미사일이 하나씩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는 SM-2도 넣을 수 있고, 토마호크, 함대지 순항미사일도 넣을 수 있고, 아스록이라고 하는 함대 잠, 그러니까 군함에서 잠수함을 타격하는 미사일 어뢰도 넣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그냥 다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마크 26 미사일 발사기는 SM-2만 넣어서 대공 미사일만 넣을 수 있었는데, 이 마크 41은 온갖 걸 다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뚜껑 열기 전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지도 못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마크 41 이거 정말 이거 좋은데 이걸 막 왕창 붙여가지고 다니는, 지금 뭐 미국 구축함들, 미국 순양함들, 이지스함들이 보면 한 96개 정도의 이 MK41 수직 발사관들을 주로 달고 다니는데, 근데 이거 한 500개 정도 달면은 뭐 까짓 거 얼마나 더 효용적이겠냐, 이제 이런 생각을 일부에서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게 아스날 10의 스타트였습니다. 자, 그래서 수직 발사관 만능론 위에서 수립된 미 해군 미래정책 구상 SC-21입니다. 이 SC-21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많은 그런 군함들이 나와요. 여기 보면 어떤 군함도 있냐면 주말트급 완전히 첨단 그런 구축함이죠. 스텔스 구축함이죠. 제가 또 알기 쉬운 무기백과에서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그 주말트급 구축함, 그리고 LCS라고 하는 그 연안 전투함들, 그것도 완전히 스텔시하게 생겼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기에 아스날십도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 미 해군 참모총장이었던 제레미 M. 보더 제독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원래 혁신의 아이콘 아니었어? 그러니까 DD-21, CG-21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아이오와급 전함 후계로 미사일 500발 탑재하는 아스날10 6척을 건조하자 라고 하는 겁니다. 아스날10 6척 하자. 그러면은 미사일이 3,000발 아니냐. 이 미사일 3,000발이면 이번에 우리 걸프전 했는데 그거 우리 뭐 항공모함 안 가도 이거 한 방이네. 아스날10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어. 토마호크 3,000개 쏴버리면은 끝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여기 이제 DD-21이 바로 주말트예요. 그리고 CG-21은 지금 타이콘 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 거의 후계함이었는데 이 계획은 이제 폐기됐습니다. 뭐 이런 것도 하지만 아스날10 이것을 6척 하면 그야말로 어떤 미사일이든지 하여튼 500발을 실을 수 있는데 이 6척 하면 3,000발 아닙니까? 그 중에서 상당수가 함대지 토마호크 미사일이겠죠. 그러면은 뭐 이라크전, 또 이제 이때는 없었지만은 미래에 이제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이런 게 이제 막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라크를 향해서, 아프가니스탄을 향해서 토마호크 뭐 3,000발씩, 리비아를 향해서 3,000발씩 쏘아버릴 수 있으니까 이거 최고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이게 있었던 겁니다. 항공대 놈들, 해군 항공대 놈들, 엿 좀 먹어봐라. 이런 게 있었던 것이죠. 미 해군은 해군 항공대, 즉 항공모함에 그 조종사들이 타지 않습니까? 전투 조종사들. 그래서 미 해군의 주력 헤게모니를 해군 항공대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제레미 M. 보더 제독은 항해 장교였습니다. 그러니까 군함을 조종하는 항해 장교였고 자기는 해군 조종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미 해군은, 우리 한국 해군은 항해 장교가 짱입니다. 항공 장교는 그냥 우리는 지금 아주 그런 소형의 병과이기 때문에 항공 장교들이 힘을 못 써요. 한국 해군은 항해 장교가 헤게모니를 딱 가지고 있는데 미 해군은 항공모함 위주의 전투를 하다 보니까 항공모함에 조종하는 항공장교들이 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항공장교들이 텃세, 그리고 보직 독식, 진급 독식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심한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항공장교들이 다른 병과들 장교들에 대해서 좀 무시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심했던 겁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제레미 M. 보더 제독은 항해 장교였는데 사관학교 출신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OCS, 즉 학사장교 출신도 아니었어요. ROTC 출신도 아니고 이 사람은 고졸입니다. 고졸인데 해군 참모총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수병 출신이었어요. 수병 출신이었는데 바로 간부사관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고 그때부터 수병 출신으로서 해군 참모총장까지 올라간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수병 출신으로서 사관학교도 나오지 않고 대학도 나오지 않고 사성장군 그리고 해군 포스타 중에서도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참모총장까지 가는데 얼마나 많은 견제가 있었겠습니까? 서름이 있었겠죠? 그걸 다 견뎌내면서 이 항공장교들에 대한 어떤 그
안 좋은 감정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그래, 니들 항공대 놈들 이제 엿좀 먹어봐라. 왜? 이 아스날 10이 있으면은 항공대 위주의 전투가 아니라 군함 위주의 전투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항해장교가 다시 짱을 먹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밑바탕에 깔고 있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자, 이지스함 5척 물량의 미사일 캐리어가 바로 아스날 10입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당시에 선정되었던 게 이제 이 형상이라고 해요. 3만 톤, 만재 배수량 3만 톤입니다. 길이가 무려 251m고 추진은 뭐 디젤로 합니다. 뭐 원자력 추진이나 또 가스 터빈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디젤이에요. 그래서 아주 싼 가격에 짓습니다. 승조원은 50명에 불과합니다. 그냥 미사일만 싣고 있어요. 그리고 무장으로는 당시에는 뭐 첨단적인 ESSM이나 이런 거 없었기 때문에 시스페로 8연장 미사일 발사기 2기, 이것은 이제 자함 방공이죠. 나머지는 마크 41 VLS 512셀, 512발의 각종 미사일을 실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뢰 부설하는 레일 4개 해서 기뢰도 이제 부설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6척을 만들겠다는 게 이제 아스날 10의 개념이었어요. 이제 하겠다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이 아스날 10은 뭐 레이더도 변변한 거 없고 소나도 없고 뭐 이런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전투하나? 미사일을 쏘기는 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뭐 어디를 보고 쏘냐? 레이더가 있어야 또 전투 체계가 있어야 될 텐데 도대체 어떻게 전투하냐? 바로 데이터 링크를 받아서 전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북한의 그 김일성 광장에서 김정은이가 이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김정은이를 때려야 되겠다, 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 아스날 10에서 토마호크 미사일을 대량으로 그냥 발사를 한다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초계기가 딱 김정은이가 이제 연설하는 걸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스날 10에다가 표적 좌표를 알려줍니다. 자, 표적 좌표 YD 392243 22368 여기에 연설 중인 북한 돼지 있다. 토마호크 미사일 한 발 발사해라. 이렇게 하면은 이 아스날 10에서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미사일을 막 팍 발사하는 것이죠. 그 데이터에다가 데이터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이 표적에 대한 지형 정보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다 데이터 링크 받아서 미사일에 입력이 쫙 되죠. 그렇게 해서 미사일이 쫙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미사일은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받은 지형 정보가 입력이 되고 그 지형 정보에 따라서 지형을 추적하면서 쫙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면서 이제 남포가 나타나면 남포도 피하고 빌딩 나타나면 빌딩도 피하고 이렇게 해서 김일성 광장으로 들어가서 계속 자기가 입력되어 있는 지형하고 지금 눈 밑에 보이는 지형하고 계속 대조를 해가면서 갑니다. 아, 맞구나 해가지고 저기 북한 돼지 있네 팍 때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쏴주는 겁니다. 데이터 링크는 그냥 표적은 전부 다 다른 데서 다른 이지스함에서 아니면 항공기에서 이런 식으로 다 이제 표적을 할당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대공전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 조기 경보기에서 지금 적 전투기들이 잔뜩 몰려오고 있으니까 SM2 쏴라. 막 참 SM2를 팍팍 쏩니다. 그러면 다른 이지스함들이 이제 그것을 협동 교전을 해서 표적 조사를 탁탁 해서 찍어준다든지 이 E2C 조기 경보기에서 또 표적 조사해서 이 SM2를 막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협동 교전 능력을 가져서 하겠다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러면서 미사일 500발. 참고로 여기 이제 YD 39243 22368 여기는 진짜로 김일성 광장의 군사 좌표 이름입니다. 그걸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뭔가 좀 듣기에 좀 대단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기로 하니까 미 해군의 실세인 해군 항공대에서 강력한 반발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 야, 미사일 500발을 한 군데 다 실는다고? 제정신이냐? 뭐가 어째? 해군이 꽂힌 우리 항모전단을 제끼고 토마호크만 갖고 전쟁을 한다고? 그게 말이 돼? 야, 그거 한 척 침몰하면 어떡할 건데? 그랬을 때 우리 아군 함대의 정신적 데미지를 어떻게 할 건데? 왜? 무장을 전부 다 거기 몰빵을 해놨는데 나머지는 지금 무장도 변변하게 없는데 여기다 몰빵한 이 무장이 다 침몰해버리면은 우리 함대는 어떻게 될 건데? 그 정신적인 피해 그리고 떨어진 사기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자체 방어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아니 그 아스날 10이 미사일 500발을 싣고 다니면은 당연히 적의 최 1번 표적이 될 텐데 소나도 없고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소나도 없고 미사일이 날아오면 그것을 여객할 대공전 시스템 레이더 이런 것도 없고 도대체 뭘 막을 건데? 그러면은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이지스함들이 항공모함 호위하듯이 또 원자력 잠수함들이 또 항공모함 호위하듯이 물 밑에서 양 사방에서 막아주고 다녀야 되는데
아, 그러면 차라리 그 돈이면 이지삼 더 만들지. 그렇지 않냐?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돈이면 그렇게 막아줘야 될 돈이면 그 이지삼들 만들어서 이 아스날십을 6척을 호위해 주려고 하면은 차라리 그냥 그 6척에다 무장 실어주면 딱 되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보더 제독이 굉장히 궁지에 몰립니다. 그런데 이 보더 제독이 어떻게 해서 고졸 출신인데 여기까지 올라갔냐? 정말 미 해군으로서는 치욕적인 그런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조사하다가 어떻게 미 해군이 이럴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 스캔들로 인해서 고졸 출신인 또 사관학교도 나오지 않고 ROTC, OCS 이런 것도 아닌 정말 간부 후보생, 간부 사관 후보생 출신인 수병 출신의 이 사람이 해군 참모총장이 된 이유는 바로 정치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테일후크 스캔들이라는 건데요. 테일후크 바로 해군 전투기가 또는 해군 비행기가 항공모함에 딱 착함하려고 하면은 뒤에 테일후크라고 해서 고리를 이렇게 어레스트 와이어에 딱 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줄로 딱 당겨서 그 항공모함에 세우죠. 그래서 그 해군 항공 장교들이 주요 위주가 된 사교 클럽이에요. 사조직이죠. 거기가 이제 이름이 자기네들은 이제 딱 걸어서 딱 서니까 테일후크라는 이름의 사교 클럽이었어요. 이제 1991년 걸프전을 승리했습니다. 완전히 승전의 분위기에 도취되어 있었죠. 야, 우리 항공모함들이 그냥 이라크 저거 다 깨버린 거야. 우리로 인해서 이긴 거야. 라고 해서 이 해군 항공장교들의 사기 그리고 이 분위기 기분 완전히 도가 넘을 정도로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의 힐튼 호텔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파티를 합니다. 파티를 하는데 술을 너무너무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는데 그때 당시에 폴라 코플린 대위라는 여군 대위가 있었는데 이 여군 대위는 헬기 조종 장교였습니다. 원래 이 폴라 코플린 대위는 전투기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해군 항공대에 지원을 했는데 그 당시 해군 항공대 규정에 따라서 여자는 안 받아. 이렇게 해서 헬기 조종사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자기도 어쨌든 항공 장교였으니까 거기 간 겁니다. 갔는데 남자들이 너무나 술을 많이 먹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폴라 코플린 대위가 숙소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수명의 남자 장교들이 에워싸고 성폭행을 시도를 한 겁니다. 이걸 이제 물론 미수에 그쳤지만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고소를 한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조사를 해보니까 이날 무려 그러니까 여군뿐만 아니고 이 라스베가스 힐튼 호텔에 아주 큰 호텔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온 민간인들도 많이 있는데 그 여군 민간인 할 것 없이 이 해군 남자 조종사들이 벌인 그 추악한 작태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무려 83명의 여자를 성추행 또는 성폭행을 했고요. 그리고 남자 7명에 대해서도 성추행, 성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동성애자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게 이제 세상에 알려진 것이죠. 그래서 해군 그 법무실에서도 조사를 하고 그래서 이 사건을 전담으로 조사하는 전담팀이 구성이 됐고 그 팀장이 이제 해군 투스타였어요. 그 수사 책임자 이름이 윌리엄스 제독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해군 법무관인 존 고든이 이렇게 그 윌리엄스 제독에게 항의하는 겁니다. 아, 왜 부실 수사를 하느냐라고 항의를 하니까 이 윌리엄스 제독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 제가 참 이런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 내용이지만 어쨌든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청문회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 원래 해군 조종사 장려드린 거 몰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이제 완전히 분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폴라 코플린 대위에게 그 상급자들이 뭐라고 하냐? 아니 술 취한 해군 조종사 옆에 간 네가 잘못이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폴라 코플린 대위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TV 프로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폭로를 해버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이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클린턴 대통령이 이거는 완전히 다 뜯어고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을 해군 참모총장에 임명을 시키고 그러니까 혈연지엔 학연이 없는 사람이죠. 사관학교 출신도 아니고 ROTC 출신도 아니고 OCS 출신도 아니에요. 당신이 수병 출신이니까 아무 인연도 없으니까 당신이 이거 맡아서 완전히 계약해라 라고 해서 이 사람이 해군 참모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군 항공대는 참을 수가 없죠. 자기네들이
참모총장 뭐 이런 거 다 먹어야 되는데 참을 수가 없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디스를 해나가다가 결국 이 사람의 약장, 우리 그 군인들이 뭐 자기 이력을 다 이렇게 약장으로 붙이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월남전에 참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약장을 달고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참전 경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직속 상관이 또 허가하면 또 된다고 합니다. 근데 뭐 좀 어물쩡 허가 뭐 여하튼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그걸 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당신은 월남전도 가지 않았으면서 그걸 달고 다니냐 이렇게 이제 계속 비난하면서 이제 해가지고 결국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이 보더 제독은 스스로 가슴에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 아스날십은 자초되었습니다. 왜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자, 군 안팎에서 제기된 아스날십 불가노래입니다. 자, 격침 시에 전력 손실 어떻게 할 거냐? 함대 공격 능력 대부분을 한 척의 함정에 집중시킬 경우에 격침되면 함대 작전 능력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 타격력을 한 척에 집중시키면 적의 우선 타격 목표가 될 우려가 있다. 또 범용성 문제죠. 항공모함 탑재 함재기는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미사일은 그 용도가 한정적이다. 미사일만 대량으로 탑재하는 선박은 떠다니는 바지선에 불과할 뿐이고 다양한 임무 수행이 제한된다. 그리고 생존성, 효용성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센서를 생략하면 건조비는 줄어들겠지만 생존성은 크게 감소된다. 자체 방어 능력 보유를 위해서 센서와 무장을 갖추면 차라리 그 예산으로 전투함을 건조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 지상 타격용 순항 미사일 플랫폼은 생존성이 월등히 뛰어난 오하이오급 핵잠수함 개조안이 더욱 효과적이다. 이렇게 해서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에 이제 그 순항 미사일들을 다량 탑재하는 버전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건 이제 그때 당시에 제기가 됐던 문제점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왜 아직도 우리 해군도 그렇고 이런 거함 거포를 유혹을 이기지 못하냐? 이 해군은 말이죠. 그냥 DNA 속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이 배가 다 해결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에요. 비행기는 20세기에 들어와서 해군에 들어온 그런 상황이지 원래부터 3000년 전부터 있던 해군에는 비행기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배에서 다 해결하고 싶은 게 해군의 그냥 DNA입니다. 예를 들어서 18세기, 19세기에 거함거포주의 그래가지고 함대 결전을 합니다. 함대 결전하면은 결국 뭐 함대끼리 싸워서 야, 이 함대, 저 함대 싸우자 우리. 그래서 함대끼리 꽝 싸워가지고 어느 함대가 이기면은 스페인, 지금부터는 스페인은 전 세계 어떤 패권 경쟁에서 아웃, 이제 영국이 먹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갔던 거예요. 그러려면은 배가 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전열함이라는 게 나옵니다. 한 포를 뭐 100문 이상씩 실어가지고 1단만 한포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판옥선 보면 한 단만 화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4단씩 쌓아놓은 전열함. 그리고 이 전열함 이제 공격력이 세니까 방어력도 세야 되니까 장갑 전열함 막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20세기에 이게 이제 일본의 야마토인데 여기다가 어마어마하게 한 포를 갖다 싣고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20세기에 결국은 거함거포주의가 끝났다. 이제는 거함거포는 필요 없다. 이제는 역사 속의 단어다라고 했던 게 바로 미드웨이 해전입니다. 일본의 거함거포들, 이 전함들이 쫙 갔는데 미국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전투기들에 의해서 급강하 폭격기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전부 그냥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 해군이 작살이 나버렸죠. 그래서 이제는 항공력의 시대구나 이렇게 바뀌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21세기에 거함거포주의의 전 세계 그 누구나 그 전 세계 해군 그 누구나 로망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따져보면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게 바로 이 아스날십입니다. 그런데 우리 해군은 아스날십을 해버리네요. 왜냐? 해군 참모총장 출신이 국방부 장관을 맡아가지고 이거 하게끔 해놔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장관이 정관여우찬에서 이거 뒤집지를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아스날십, 우리 한국 해군의 화력함, 이게 천왕봉함이라고 하는 상륙함에다가 뭐 한 100발 이상의 미사일을 꽂겠다는 건데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 잠수함의 1차 표적이 되겠죠. 소나도 없고 센서도 없습니다. 나가면 저는 정말 생명을 담보하기 힘들다. 북한을 상대로도 그런데 하물며 중국이나 일본을 상대로는 나갈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계획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것들은
잘 검토해서 뭐 지금 뭐 아스날십 이 화력함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떤 데서는 야 우리 해군이 정말 잘 간다. 지금 정부 정말 잘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가면 죽는 겁니다. 모든 나라 해군이 다 야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 생각했지만 아무리 검토하고 검토해봐도 나가면 죽겠구나. 그래서 그 누구도 만들지 않았던 게 바로 이 화력함인데 우리가 지금 우리보다 더 센 해군으로 에워싸워져 있는 우리 해군이 아스날십이 나가면 살겠습니까? 바로 죽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아스날십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